안녕하십니까? 늙은도 실현제입니다. 루팡에. 그런데 이거는 늙은 도령으로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도 요즘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10주년 기념으로 쓴 책인데요. 이게 그 피파 노리스가 그 덜튼하고 함께 그 당시에 68혁명 이후에 나온 최고의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10주년 기념으로 다룬 책인데 그 도입틀에 나온 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은둔의 시대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기간이요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 앞에는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 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될 것들이었으며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당대의 권위자들 사이에서도 혹자는 선이니 악이니 하고 당대를 규정짓는 데에서 서로 극단의 대조를 이룰 만큼 복잡하고 모순에 찬 세상이었으며 또 그런 점이 현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시대였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중에서예요. 이게 1859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이 책이 바로 그 벨 에포크 시대를 말합니다. 두 도시 이야기가 이를테면 서울에서 따지면 강남의 한 청남동이나 압구정동이나 뭐 요런 데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곳은 제가 있는 이런 원룸 같이 이런 데를 말한 겁니다. 두 도시 이야기가 비교하면 그렇고요. 서울과 다른 도시를 비교하면 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평등이 답이나 이런 데서 다 가져온 것들이고 이분이 직접 자기가 도표를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은 핵심은 뭐냐? 10년 동안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더 나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음 촌스키도 인공지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3대 논문 중 하나를 썼던 노음 촌스키조차도 1970 몇 년대까지 똑같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만든 도표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좋게 활용을 했을 때만 도움이 되지 나쁘게 활용했을 때는 디지털 약자나 소외계층을 털어먹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도 써놓고 나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다 사서 봅니다.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요렇게 더 털어 먹을 수 있구나.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됐네. 그래서 요번엔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털어 먹어야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도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피파 노리스가 뒤에 막 이렇게 결론도 이루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낸 결론의 10년의 결론은 뭐냐?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정치에 관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10% 정도가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뿐이다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의 10주년 디지털이 나온 이후에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공짜화된 이후에 10년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파 노리스가 다룬 건데 이런 책들로부터 발전해서 나온 게 시민 통치론이라는 그 달턴의 책이에요. 이게 덜 떨어져서 달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님이어서 그게 돌처럼 굳어서 떨어졌다는 달턴이 아니라 그 저항의 문화니 뭐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68혁명을 다 겪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달턴인데 그 책도 보면은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턴이나 그 피파 노리스나가 이런 사람들이 신세대 학자들인데 이 중에 왜 또 한 명이 있어요. 68혁명을. 근데 이름을 외우기가 더럽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기숙이 막 많이 떠들 때
뭐 신자파니 시민행동론이니 시민행동주의니 떠들 때 다 이런 사람들의 연구에 의한 것들이에요. 근데 조기숙이 그 책을 다 읽었는지 들어보면 안 읽었습니다. 제대로. 대강 필요한 부분만 읽고 인용할 부분만 인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퓰리즘을 다룰 때 로스하고 안철수를 다루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포퓰리즘에 관한 책들을 제대로 읽기나 한 건가, 완독을 한 건가, 정독을 한 건가, 거기에 보면은요 막 인용한 책들이 있어요. 그 인용한 책들을 보면 읽지 않았음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거 몇 개 인용을 어떻게 보통 요즘 교수들이 하냐면은요, 이런 책들을 보거나, 요즘에는 이제 이런 책들이 그 불편한 게 많은데, 뒤에 가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읽었던 책들, 인용한 책들이 이게 막 이런 책들은 수백 권 정도에서 수천 권 정도의 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이렇게 보고 하면 구글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분류 범주화를 다 해놨어요. 그럼 그거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책들은요. 그러면 논문 쓰는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주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마치 읽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주를 조금만 고쳐서 인용하고, 디지털 디바이디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다. 여기서 몇 페이지에 나온다. 거기서 인용했다. 그러면서 휴마니타스 출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다 읽은 사람들은 이런 흔적들이 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강 읽고 인용을 하는 게 그게 현대의 논문을 쓰는 작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나 이런 애들이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형편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지털은요, 인간이 두뇌를 써서 발전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보고 즐기고 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디지털 묵시록이라는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거는 다시 옮겨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썼던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책은 미디어의 이해와 그다음에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민주주의까지 거기까지 전이게 썼던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뭐 프루스트의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다음에 저기 그 사람이 쓴 게 그게 7권의 전집인가 그 소설이요. 너무나도 암울한 소설입니다. 그 사람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궁정사회나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기억의 흐름에 따라서 쭉 풀어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프로스트가 거꾸로 가서 썼는데, 소설 하나 글 하나는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않으면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글쓰기 방법이 왜 유시민의 방식이 통하고, 그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 좋은 작품이, 이제는 고전급에 올라갈 작품이 영원히 나오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 보충을 하느라고 영양약을 먹다가 그쳤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죽기 전에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의 홈페이지에 좀 더 재촬영돼서 멋지게 그래픽도 놓고 할 겁니다. 누가 할 거라고요? 제가 아니라 기술진들이 할 겁니다. 그들의 공입니다. 저는 아이디어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노력으로만 최대의 성과를 키울 수 있는 그것만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필 예.